안녕하세요. 저는 돌싱인 여자입니다. 올리고 혼인신고하고 살았어요. 시혼집에서 살림 차린 지 반년도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빚을 저에게 속였기 때문이에요. 결혼 후 한두 달 지나니 압류 독촉이 밀려와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별거 아니라 하더군요.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알아보니 빚이 억대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직장의 월급도 따박따박 받았지만 결국 그걸로 투자하다 빚을 진 거라 했어요. 도저히 그 빚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전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걸 숨길 수 있냐며 따졌고 결국 오랜 소송 끝에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혼인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남자를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네요. 전 남편과 헤어진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갈 즈음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친한 친구가 자신의 직장 동료라며 소개해 주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저처럼 한 번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한 이유는 성격 차이였다고 들었고 서로 협의해서 좋게 마무리했다고 했어요. 저와 다른 점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사실혼 관계로 2년가량 살다가 8년 전쯤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어서 크게 걸릴 만한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아픈 부분을 보듬으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 남편과 헤어진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픈뱅킹, 적금, 예금, 채무까지 모두 공개해 주었고 본인 명의의 집에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시켜주며 프로포즈했습니다. 저도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나니 상당히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저희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려 했어요. 저도 그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죠.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던 제 마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믿고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이번에는 뭐든지 잘 따져봐. 돈뿐만이 아니야. 시댁의 직업, 성격, 술버릇까지 속이려면 뭐든지 속일 수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를 걱정하시는 말씀이란 걸 알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연애를 해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결정할 땐 신중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단 그 집 먼저 다녀와봐. 그 후에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도 데리고 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제 이혼, 아니 혼인 취소로 상처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상처받으셨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께 빨리 인사드리러 가자며 들뜬 모습이었지만 저는 우리 집은 나중에 가자 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섭섭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겠다고 몇 번이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께 2번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혹시라도 자기 가족들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부딪혀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부모님이 멋진 널 왜 안 좋아하시겠어? 라며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 허락받고 식 올리자며 가족과의 만남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남자친구,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2번째라 그런지 익숙하게 준비할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나 남자친구나 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로 흠잡으면 자기 자식 흉보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러진 않으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예쁘게 차려입고 갔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마치 막 일어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출복인지 잠옷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아버님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계셨고 어머님은 시장에서 살 법한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저희가 방문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나오셨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엄마, 아빠 지금까지 주무신 거예요. 라며 민망해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차피 처음도 아닌데 너무 격식 차리는 것도 안 좋아. 괜찮죠? 라며 웃으며 반기셨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털털한 분들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저희 오기 전에 점심을 드셨다며 배고프면 배달시켜 줄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이런 분들이면 시집살이로 고생하진 않겠다 싶어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개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이혼했어요? 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셨고 결혼도 취소할 수가 있구나. 신기하네 라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정색하며 엄마라고 소리치자 어머님은 농담이야 무섭네 라며 넘기려 했어요. 그러다 신혼여행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은 어차피 둘 다 한 번씩 갔다 왔으니 이번에는 가족여행으로 가는 게 어때?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결혼을 무르는 게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 남자친구와 시간을 좀 가지자고 했고 그때 남자친구의 전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시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신혼집에서 속옷을 훔쳐가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몰랐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던 것이었죠. 결국 저는 이별을 고했고 남자친구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며 권고퇴사를 당했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했지만 저는 부모 감당 못하면 평생 혼자 살아라 라는 말을 남기고 끝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